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멘토입니다. 피해야 할 교훈과 감사함의 교훈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워야 하니까요. 인생에서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과 상황을 만나는데 그것들은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지속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배우고, 성장하고, 정직하고 친절하게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다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몇 년 전, 저는 미국 치과에서 겪은 일을 통해 심오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교훈은 제가 어떻게 대우받고 싶은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10년 이상 이 병원에 충성스러운 환자로 있었고 항상 제때에 지불하고 그들의 서비스에 감사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치과 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치아를 잘 관리했고 스스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치과 방문 후 모든 비용을 바로 그들이 청구한 금액을 완불했습니다. 몇 년 전 11월에 저는 내년부터 치과 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심했고 12월경에 많은 미국인들에게 흔히 사용하는 유명한 치과 보험 회사에 가입했습니다. 치과 보험에 가입한 후 치과에 전화해서 예약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치과 보험에 가입하게 되니 치과 보험 회사명과 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주려고 했으나 예약 날짜에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니 저는 그 치과에게 13년 넘게 치료를 받았고 제 새로운 보험은 유명한 보험 회사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치과 의사가 제 네트워크에 있는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보험 회사에 전화하는 일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해 초에 정기적인 방문 중에 나는 병원이 새로운 의사로 전환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옛 치과 의사가 은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옛 치과 의사와 새 치과 의사가 함께 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1월 첫째 주에 제 휴가 중구 치과에 갔고 제 옛 치과 의사는 12월 말에 은퇴했습니다. 새 치과 의사는 혼자 일했고 그 새 치과 의사와 일했던 치과 직원들은 똑같았습니다. 사무실 직원에게 치과 보험 정보를 제공한 후 안내된 방에서 치과 치료로 엑스레이를 1년에 한 번씩 찍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또 그 다음에는 5년마다 받는 엑스레이를 찍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갔고 그 후에는 치과 세척 등의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저도 17년 넘게 의료 분야 사무관리자로 일해왔고 보험회사가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할인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다양한 검사를 하는 동안 나는 이것이 내 보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보험으로 치과를 방문한 후 나는 약 2~3개월 동안 청구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나의 보험회사에 여러 번 연락했는데 치과 회사 간의 보험 가입 지연으로 새로운 의사와 네트워크가 없어서 내가 $480 정도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3월 말경 나는 그 청구서에 대한 지불을 할 결정을 했고 병원에 가기 전에 저는 전화를 걸어 오랫동안 그 치과와 관계를 한 환자이니 상황을 고려하여 약간의 할인을 받을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병원은 이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고 저는 의료 청구 코딩에 익숙한 저희 회사의 의사와 함께 그날 오후 일을 마치고 그 치과에 갔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 갔을 때 치과 병원은 나의 치과에 대한 청구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내 전화기에 입력되어 있는 보험 회사 정보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치과에는 나를 포함해 4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새로운 치과 의사가 2월 말에야 내 보험사의 자격증을 승인을 받았고 그때서야 나는 왜? 치과 진료비가 나오지 않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나는 잠시 혼란스러웠고 그들이 내 보험이 1월 초에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나의 예약을 받았고 또한 나에게 그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인을 주는 것이 공평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시 정중하게 할인을 제안했습니다. 게다가 내 치과 방문은 긴급하지 않았고 새로운 예약까지 한두 달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 담당자는 나와 10년 이상 알고 지냈고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많은 인생 경험을 쌓은 여자이고 그녀는 즉시 할인을 해줄 수 없다고 나에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그녀에게 치과 진료비를 지불하기로 결정한 후 $480불을 바로 나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내가 영수증에 서명하자마자 그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면서 영수증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진료소를 잘 운영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우리 치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는 여기 오지 않아도 돼. 나는 그녀의 공개적 공격에 충격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무례함에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았을 때 나는 갑자기 그녀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그녀와 함께 일하는 동료, 일본인 중년 여자, 그리고 내 뒤에 앉아있는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알았어 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주차장으로 나가자 갑자기 나는 눈물이 왈칵 솟아 올라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불쾌하고 감정적인 아픔의 눈물이었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수모를 당했을까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뇌리를 때렸습니다. 나는 내 의사에게 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울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단순한 이익이 아닌 사람들을 유산으로 남기세요. 한국 드라마 상도의 문구는 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의 지속적인 가치는 단순하고 순간적이 아닌 재정적 이득이 아니라 우리가 연결하는 사람의 진정한 마음들로부터 온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이 3일 동안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그 치과 의사들이 자격증이 있는지, 나의 네트워크이 아닌지를 나 자신 스스로 확인을 내 보험회사에 물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후 나는 그 치과에 전화해서 내 전화를 받은 불쾌한 여자에게 먼저 그녀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치과에 당신이 말한 대로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으니 그녀에게 미래의 예약을 취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당신은 나를 잘 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몇 초 동안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멈춘 후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너를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아마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포옹을 당신에게 해드릴 거예요. 이 불행한 여자는 비꼬는 듯이 괜찮아 라고 말한 다음 바로 수화기를 끊었어요. 어떤 나이의 사람이 잠시 반성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된 말과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전적으로 믿지 말고 항상 나 자신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이 주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믿음과 신뢰에 기반한 개인적, 직업적 관계를 구축하여 모든 사람에게 윈윈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고객, 특히 신뢰와 믿음을 구축한 고객은 절대 놓아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결국 나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운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모두를 거울 삼아 나의 인생에서 지키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했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시나요? 그 생각을 공유해 주셔요. 항상 배우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감사함과 존경함을 제 정성 어린 마음으로 전합니다. 미국에 당당히 살아가고 항상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을 생각하면서 여기 미국에 사는 대한민국 어머니가